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보형물이 한쪽 해면체에만 들어가 있네요. 야, 이렇게 하는 병원이 있구나. 안녕하십니까. ner푸른 비뇨기과 최준호 원장입니다. 푸른 라이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PD님? 네, 원장님. 오늘은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주제인데요? 오늘 발기부전 수술을 받으셨는데 만족을 잘 못하신 분들의 사연을 모아봤어요. 보형물 수술 후 염증이 생긴 케이스가 아닌가 싶은데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1년 전 큰 용기를 내어 굴곡형 음경 보형물 삽입 수술을 받았습니다. 사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니라 수술을 결정하기까지 정말 많이 망설였습니다. 아이들 키워 결혼까지 시키고 노후를 위해 운영하던 식당도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기부전 수술은 제게 사치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몰래 자위하는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남은 여생이 긴데 아내까지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술을 결심했습니다. 여러 비뇨기과를 상담했지만 가격이 너무 비쌌습니다. 포기하려던 순간 거의 반값에 해주겠다는 병원을 발견했고 그곳에서 바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직후 첫 관계는 의외로 괜찮았습니다. 아내도 만족하는 것 같았고 이제야 제 어깨가 펴지더군요. 속으로는 이제 더 자주 해서 아내에게 행복한 여생을 만들어주자라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관계 후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음경의 굵기가 얇아지고 관계 도중 흔들리며 시간이 갈수록 통증까지 생기면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혹시 수술이 잘못된 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었고 다시 수술한 병원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병원은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형물이 한쪽 해면체에만 들어가 있네요. 처음엔 그게 뭐가 문제인지조차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는 병원이 보형물은 원래 하나만 넣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설명을 듣고 한동안 멍해졌습니다. 보형물은 원래 양쪽 해면체에 2개가 들어가야 정상인데 저는 그 사실조차 몰랐던 겁니다. 돌이켜보니 그때 저는 가격만 보고 무작정 수술을 선택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처음엔 가격이 싸다고 좋아했는데 지금은 그 선택을 한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음경이 한쪽으로 심하게 휘어지고 통증도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수술을 바로잡고 싶은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안타깝네요. 어떻게 이 의사 선생님은 해면체 양쪽에 각각 이 보형물을 넣어야 되는데 한쪽만 넣고 이렇게 싸게 하셨던 모양이네요. 이 보형물 자체가 해면체가 2개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씩 들어가 있으면 기두 쪽에 보형물 끝을 이렇게 눌러보면은 양쪽이 각각 만져져야 됩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이 수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거를 구분하기는 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만 있어도 관계는 가능한 거네요? 한 개가 있더라도 강직도가 있으니까 성관계는 할 수는 있겠죠. 만족스럽게는 못하지만 처음엔 또 잘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 한쪽이 들어가 있어도 반대쪽 안 들어가 있는 쪽에서 성관계 할 때 피가 들어가서 해면체가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발기가 되면 양쪽이 균형이 맞아서 잘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좋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발기력은 더 떨어질 거니까 오직 이 보형물 들어간 하나에만 의지하게 되면서 더 흔들리고 균형도 안 맞고 하다가 꺾어지고 그러면서 통증도 생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상태가 좀 심각한 건가요? 재수술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일단은 지금 너무 불편해 하시고 성관계가 안 되시는 것 같으니 다시 재수술해서 기존 보형물을 이제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하고 길이를 다시 한번 재봐야 될 것 같아요. 환자분이 계속 사용할수록 통증이 있다고 하는 거 봐서는 해면체에 맞는 사이즈의 보형물이 들어갔는지부터 체크해야 되고 보형물은 본래 한 세트에 2개씩 들어 있습니다. 그걸 다 삽입해야죠. 한쪽만 넣고 이래서는 안 되죠. 병원마다 보형물 가격이 왜 다른 거예요? 보형물 가격은 비급여 수술이잖아요. 비급여 수술은 국가에서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가 이 정도가 적정 가격이라는 걸 자기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가격대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격은 세밀하게는 조금씩 차이가 있죠. 굴곡형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너도 나도 이렇게 비교배 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격 경쟁이 붙어서 보형물 수술 가격이 엄청 싼 편이에요. 미국 가격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굴곡형 보형물 자체가 팽창형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한 겁니다. 근데 너무 싼 병원을 찾다 보면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60대 남성입니다. 제 파트너는 저보다 나이가 조금 어려 성욕이 왕성한 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발기부전이 찾아왔고 파트너를 만족시키기 위해 결국 팽창형 음경보형물 수술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첫 번째 수술은 생각하기조차 싫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염증이 생겨 도저히 관계를 할 수 없었고 통증이 너무 심해 보형물을 제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거 후 염증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발기는커녕 일상생활조차 힘들었습니다. 음경과 음낭이 계속 아프고 음경이 부어 속옷 입는 것도 불편했으니까요. 그렇게 8주간 치료를 겨우 마친 뒤 다시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염증이 생긴 경험이 있었지만 저는 자연스러운 발기를 원했기에 다시 팽창형을 선택했습니다. 수술 후 음경의 크기는 달라졌지만 발기 자체는 확실히 되었고 그 점은 만족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성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뻤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5년 정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보형물이 작동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발기가 잘 안 될 때마다 힘을 주어 세게 당기며 눌러 쓰곤 했는데 이제는 아무리 세게 눌러도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재수술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저와 파트너는 예민해졌고 다툼도 잦아지면서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빨리 수술을 받고 다시 예전처럼 지내고 싶지만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는 부자연스러운 게 싫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고통을 또 겪을까 두렵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아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안타깝게도 수술을 2번이나 하셨네요. 이렇게 수술을 받고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 건가요? 수술하는 의사의 숙련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스킬이 좋으신 원장님들은 대개 1% 정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한 5%에서 많게는 30%까지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0.5%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염증이 안 생기게 사실은 수술할 때 가장 신경을 쓰고 철저히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염증 치료를 8주간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거는 좀 이해가 안 돼요. 보통 염증이 생기면 재수술을 해서 기계를 다 빼야 됩니다. 다 빼고 있던 다리를 항생제로 다 세척을 해서 염증기를 다 없앱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면 염증은 다 없어져요. 간혹 이렇게 염증이 국소적으로 조금씩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염증 부위를 바로 세척해서 새로운 보형물을 바로 삽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음경 길이나 굵기가 전혀 안 짧아져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8주 동안 이렇게 치료를 받았다는 거는 염증이 너무 심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인지 8주 동안 그냥 있다가 재수술을 받았다는 말인지는 좀 명확하지는 않은데 국소적으로 염증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염증이 좀 심했던 것 같네요, 보니까. 그럼 재수술하는 환자분들한테 주의해야 될 점은 뭐가 있어요? 재수술 자체가 감염률이 올라갑니다. 보형물이 고장이 나서 재수술을 하게 되면 처음보다 감염률이 3배 이상 올라갑니다. 근데 이것도 쓰다가 또 고장 났다. 또 재수술을 하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또 3배 이상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요번에 한 번 고장나서 다시 재수술해서 잘 써서 이걸로 평생 가면 사실은 제일 좋은데 또 10년 있다가 또 고장나버리면 또 재수술을 해야 되고 그때는 또 감염에 대해서 의사도 긴장해야 되고 본인도 긴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수술은 절대 만만한 수술이 아닙니다. 팽창형이 어쩌다가 좀 고장이 난 걸까요? 팽창형 보형물은 굴곡형과 다르게 아주 부드러운 소재로 되어 있고 또 구조가 약간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드러운 소재에 복잡한 부분이 있다 보니 무리하게 당기다든지 어떤 조작상의 충격을 받은 부위는 미세하게 흠이 갈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흠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럼 작동을 안 하게 돼요. 그게 고장의 대부분의 원인입니다. 그럼 이 환자분이 입원을 하신다고 하면 어떤 보형물을 추천해 주실 것 같으세요? 자연스러움을 추구하시는 분이라 저는 다시 팽창형 보형물로 고치고 교육을 좀 철저히 받도록 할 것 같아요. 또 수술할 때도 이 튜브가 꼬이지 않게 가지런하게 잘 넣는 것도 테크닉이고 꼬이게 이렇게 해놓으면 그 꼬인 부위에서 또 부하가 걸려서 찢어질 수 있거든요. 펌프를 당기지 않고 있는 위치에서 작동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교육해서 할 것 같습니다.
발기부전 수술을 고민 중이시라면 굴곡형과 팽창형 수술의 장점보다는 단점과 한계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야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수술 종류를 결정할 수 있고 수술 후 만족감도 높습니다. 힘들게 결정한 수술이 불만족스럽고 잘못되었을 때 상실감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기에 환자분에게 가장 적합하고 만족도가 높은 결과물이 나오도록 자세히 설명하고 최선을 다해서 수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넬푸른 비뇨기과 최준호 원장의 푸른 라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